요 15번째 원래 그 노트에서는 앞에 1장부터 14장까지 설명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알고리즘 교재 같은데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설명을 안 한 내용 또는 그 프로그램 경시대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제가 소개를 안 한 거 이런 거를 이제 모아서 여기서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스트링 매칭 알고리즘이라는 거랑 세그멘트리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학기에 제가 자료 구조할 때 세그멘트리는 자료 구조 시간에 좀 언급하려고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기타 부분에서 뺄 생각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세그멘트리를 못 들어봤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소개를 하면 첫 번째 스트링 매칭 프로그램은 그 P가 주어지고 T가 주어져요. 긴 문자열이 주어지고 이 문자열에서 이 패턴이 등장하는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거의 뭐 그 자바 같은 경우에 보면 인덱스 오브라는 메소드가 있죠. 스트링에 인덱스 오브. 그러면 요 부분 문자열이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색인 위치를 찾아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위치만 찾는 게 아니라 찾고 계속 찾아요. 그래서 5번 나오면 5번 나온 위치를 다 찾아주는 거예요. 물론 요 뒤에 말한 BM 알고리즘은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는 무식하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진행해 가면서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스트링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OMM 비용이 들어요. 요 정도. N번 계속 비교하면서 최악의 경우가 언제냐? 다 똑같고 맨 마지막 번만 달라. 그러면 얘가 계속 비교하다 B에서 또 틀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똑같이 N-1번 비교하다가 맨 마지막 M에서 또 틀려. 그리고 또 가. 그러면서 이게 최악의 경우예요. 그래서 OMM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 세 개의 알고리즘 KMP, BM, 래빈 카프 요 세 가지 알고리즘은 얘보다는 되게 효과적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 때 많이 쓰는 거 아마 KMP 알고리즘 같은 건데 KMP는 오토마타라는 걸 이용해요. 오토마타. 그래서 오토마타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만들어서 출발 노드부터 A를 만나면 앞으로 가요. 그리고 또 A를 만나면 또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면 그러니까 뭘로 가냐면 P를 이용해서 오토마타를 만드는 거예요. 오토마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오토마타로 뭘 분석하냐면 T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T의 첫 번째 문자가 A면 두 번째 노드로 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자가 A면 또 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별표를 만나면 뭘 찾은 거예요? 패턴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요 보라색은 성공했을 때 가는 거고요. 실패했을 때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때 가는 간선들이 막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오토마타예요. 그래서 오토마타를 만들어 놓으면은 쭉 T를 한 번만 이 오토마타로 분석하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토마타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N이 뭐냐면 T의 길이에요. T의 길이를 한 번만 쑥 살펴보면은 이 오토마타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T를 다 분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검사는 ON이죠. 뭐만 잘 만들면 돼. 이 오토마타만 쉽게 만들면 돼요. 오토마타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오토마타 만든 비용 플러스 ON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해야 되냐면 실패 간선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A를 만나면 일로 가야 되겠고 여기서 A가 아닌 다른 거 만나면 다 일로 가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간선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모두 소문자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한 노드에서 나가는 간선이 몇 개?
26개가 필요한 거예요. 성공할 때는 하나만 성공하겠죠, 그 중에. 나머지는 다 실패하는데, 이 실패하면은 가야 되는 위치들이 다 다를 거예요. 적게 비교해야 되니까 다 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마타를 만드는 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든 게 KMP예요. KMP는 간선이 늘 2개예요. 노드에서 나가는 간선이 오토마타 형태인데 간선이 2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뭐 만들게 되는데 그것까지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얘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실패했을 때 이제 움직이는 위치가 중요한데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여기서 가다가 C에서 실패했어요. 그럼 내가 이만큼 일치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일치했다는 정보를 활용해서 제일 효과적으로 이동시켜서 비교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시키냐면은 지금까지 뒤로 가면 실패한 위치 이전 문자열에서 가장 긴 서로 일치하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여기서의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를 제일 가장 많이 겹치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럼 B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이제 원래는 아까 무식한 방법에서 항상 실패하면 뭐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 칸씩 했죠. 근데 얘는 빡빡 밀어가는 거예요. 그게 KMP 방법입니다. 그래서 KMP 방법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요즘은 그거를 오리지널은 이제 얘를 fail 배열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LPS 배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오토마타를 만든 그 정보가 LPS 배열이라고 해요. Longest Prefix Suffix예요. 접미사, 접두사가 일치하는 거. 그럼 예를 보면 A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치하는 게 없겠죠. B를 보면 앞에 일치하는 게 있어요? 없죠. B가 나오지 않아서 0이에요. A를 나오면 앞에 A가 있으니까 하나. A, B면 앞에 A, B 있으니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둘. C는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0. A는 앞에 하나 있으니까 1. A, B는 여기 2개니까 둘. A, B, A는 3개 있으니까 3개. 이 B는 이제 A, B, A, B, A, B, A, B가 있으니까 4개. 이렇게 만들면 여기 끝이에요. KMP. 요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KMP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뭐 이런 코딩 테스트 공부하시거나 이럴 때 이제 KMP 같은 거를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오토마타를 만든다? 일반적인 오토마타가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오토마타를 만들고 거기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가장 긴 접두사 접미사 실패한 데서 접두사 접미사를 찾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BM 알고리즘은 아까는 우리가 무식한 방법에서는 비교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앞에서부터 차례 들어갔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부터 비교해요. 뒤에서부터. 뒤에서 비교했는데 Y를 만났어요. 근데 Y가 이 안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이 크기만큼 전진을 해요. 그래서 또 비교해. W는 일치하는 게 없어. 그럼 또 전진해요. 또 전진해.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얘는 비교를 어디서부터 해요? 앞에서부터 하는 게 뒤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T에서 얘를 비교했는데 U가 있어요. U예요. 분리했는데 이 U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U가 있는 데가 여기와 일치되게끔 이동해가지고 얘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요 T부터 다시 비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BM의 첫 번째 규칙 방법이에요. 그거를 캐릭터 점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캐릭터 점프는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규칙을 쓰는데 이 규칙은 아까는 앞에 틀린 부분에서의 앞에 접미사와 접두사를 일치하는 걸 찾았는데 얘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거가 있으면 걔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ATS고 여기 ATS 있으니까
요게 일치하도록. 아까는 캐릭터 점프에서는 뭐만 했어요? 한 문자만 갖고 했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가 여러 번 비교했으니까 그 비교한 부분 문자열이 앞에 또 나와? 그럼 걔만큼 일치시켜 놓고 다시 또 뒤에서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BM 두 번째 룰입니다. 근데 이 룰에는 얘만 있지 않고 여기 경우 1에 대한 예고 요 얘도 근데 요 규칙은 뭐랑 똑같아. 얘는 KMP에 쓰는 룰이에요. 그러니까 그 룰까지 다 해서 이제 BM은 요런 룰. 근데 기본은 핵심은 요 두 개의 룰들을 만듭니다. 매치 점프라는 거, 캐릭터 점프. 두 개를 만들어요. 이 룰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캐릭터 점프하고 매치 점프 중에 더 긴 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전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 중에 더 큰 거를 이용해서 매칭을 이제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라빈 카프 알고리즘은 이제 해싱을 이용하는 거예요. 해싱. 그래서 해싱은 해시 함수가 있죠. 우리 그 해시맵, 해시집합 이런 거 할 때 문자를 주면 얘의 해시 값을 구해서 해시 테이블의 그 크기로 모듈러해서 이제 저장된 위치를 집어넣잖아요. 얘는 해시 값을 구해요. 그러면 ABA, BAB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리고 P가 ABA면 P가 어딨어? P가 안 주어져 있네. 근데 어쨌든 P가 있어요. 그러면 P가 세 글자야. 세 글자면 ABA, BAB, ABA, BAB 요런 쭉 이동하면서 뭘 구하는 거야? 해시값들을 다 구하는 거야. 해시값들을. 근데 그럼 해시값들을 다 구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요만큼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해요. 근데 요렇게 계산한 거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슬라이딩 윈도우 개념이 생각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것도 OMN이 될 텐데 MN이 되나? 요런 비용이 들 텐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만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할 때는 앞에 문자 하나 빼고 뒤 문자 하나 추가하면 돼요. 해시 함수가 원래 A, B, A를 계산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죠. 그리고 P의 해시값이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구간의 해시값하고 P의 해시값을 비교해. 일치하면 찾은 거예요.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시값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데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T에 있는 그 세 글자마다 아니면 PM 크기마다 뭘 구해야 돼? 해시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해시값. 그래서 이 해시값을 어떻게 구하냐?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해서 ON에 구하는 거예요. 이제 M이 크다, 10이다. 그럼 10개의 문자들을 이용해서 해시값을 구했겠죠. 그럼 그 다음 10개를 10개 칸을 구해야 되는데 이 10개 칸을 어떻게 구해?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추가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슬라이딩 윈도우 기능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랩인 카프 방법이에요. 근데 이 랩인 카프 방법은 약간 흠이 뭐냐면 일치됐을 때 해시값이 일치됐을 때 그냥 일치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비교를 해봐요. 충돌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리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구간마다 어떤 값을 계산해야 돼. 구간마다. 구간마다 어떤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 이 배열에 있는 데이터가 고정이 안 돼. 수시로 바뀌어요. 그럴 때 이 구간 값들을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배열이 있으면 요 바꾸는 거는 그냥 늘 그 위치 바꿔버리면 되죠. 근데 얘가 바뀔 때마다 구간 정보는
요걸 하면 매번 그때마다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뭔가 구간 정보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만큼 돼요. 근데 추가 배열, 예를 들어 여기 구간 합계를 구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추가 배열을 사용하면은 얘는 range 값을 0i 값들을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구간은 여기서 요거를 빼면 구간 합계를 늘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 set iv에서 구간 합계는 O1에 계산할 수 있는데 갱신할 때는 이 i가 포함된 구간에 있는 것들은 다 갱신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갱신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둘 다 안 돼. 그러니까 얘는 O1 비용이 들고 얘는 선형 비용이 구간 크기만큼 비용이 들고 여기서는 구간 정보를 O1에 제공할 수 있지만 이제 셋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상수, 하나는 비용이 비싸. 또 거꾸로 했더니 얘는 비용이 비싸고 얘는 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둘 다 상수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만드는 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 둘 다 로그 n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on, 하나는 o1. 근데 또 다른 방법 썼더니 얘는 on이고 얘는 o1이야. 그럼 둘 다를 동시에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는 둘 다 로그 n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로그 n으로 만들려면 뭘 써? 이진 트리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쓰냐? 포와 이진 트리를 써요. 포와 이진 트리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는 단말들은 값이에요. 그리고 그 위는 요 두 간을 요 구간 합이니까 구간 합한 값이에요. 얘 둘을 합한 값. 그리고 요 값. 그리고 얘는 요 5개를 다 6개를 다 합한 값이 돼요. 그래서 이 포와 이진 트리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구간 합계를 구하려면은 요 트리만 탐색하면은 로그 n에 구할 수가 있죠. 갱신도 그것과 연관된 노드들이 로그 n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또 갱신하면 돼요. 그래서 세그멘트 트리는 이렇게 일련의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들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을 때 어떤 구간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 구간의 값을 구하는데 이 구간의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돼. 그래야 세그멘트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결합 법칙. 요게 돼야 돼. 요게 성립하면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성립하면. 왜냐하면 얘는 어떤 구간과 다른 구간을 합쳐가지고 구간 정보들을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똑같은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눠지든 간에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성질. 뭐 구간 합계, 또 구간 곱, 뭐 이런 것도 되고 전체 XOR 값 이런 것도 되고 민 값, 맥스 값 이런 것도 돼요. 왜냐하면 요 세 개의 민 값은 요 두 개를 구하고 요렇게 해서 구하나 요렇게 구하나 똑같아요. 민 값, 맥스 값 이런 것들도 구간 맥스 값, 구간 민 값 이런 것들도 뭘로 할 수 있어요? 세그멘트리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트리는 언제 쓰냐? 뭔가 구간 갖고 구간의 어떤 값을 계산해야 돼. 근데 계산해야 된 값이 저 오소시에이티비티를 만족해. 그러면 이제 세그멘트리로 구현하면 돼요. 세그멘트리를 구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재기적으로 구현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보통 이제 완전 이진 트리면 이제 배열로 우리가 만들잖아요. 배열로. 근데 얘는 포화 이진 트리인데 얘도 배열로 만들어요. 세그멘트 트리를 배열로. 근데 크기를 얼마 잡냐면 4n으로 잡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정확한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4n으로 잡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 세그멘트 트리는 배열을 4n으로 잡고 이제 완전 트리면 꽉 차 있을 텐데 이제 얘는 포화이즈 트리니까 꽉 차 있지가 않겠죠. 이제 없는 애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